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위해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노숙인 등 거주 불명 등록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며 각종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거주 불명 등록자도 투표할 수 있다면서 선거 참여 유도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공채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1기 신임 실무자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위해 이들을 확대 운영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을 대비하여 선거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법 안내, 예방활동 보조, 위법행위 감시 단속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또한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데 포털, 각종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신문, 방송, SNS 등에서 선거와 관련한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흑색 선전 등 사이버상 위반 게시물 검색과 선거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매수 기부 행위,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소민입니다. 노숙인 등 거주불명 등록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주불명 등록자의 선거 참여를 위한 안내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된 사람을 거주불명 등록자라고 합니다. 이 거주불명 등록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며 각종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도 노숙인 등 거주불명 등록자도 투표할 수 있다며 이들의 선거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안내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불명 등록자를 대상으로 각종 급여 신청을 안내하거나 수급 자격 조사 시에 선거 안내 리플릿과 안내 자료를 함께 배부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민원창고에 리플릿 등을 비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의 실거주지에 선거 참여 안내자료 발송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노숙인 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과 유선 등의 방법으로 거주불명 등록자의 선거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 거주불명 등록자를 위한 선거 안내 웹페이지를 개설 운영합니다. 선거 안내 웹페이지는 거주불명 등록자가 꼭 알아야 할 선거 정보를 중심으로 각종 선거 정보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투표소 등 현황,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거일 투표 등 선거제도, 투표 방법, 투표소 지참물 등 선거 정보 제공, 후보자 등록 상황, 후보자 공약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3월에는 한국선거방송 뉴스를 통해서도 거주불명 등록자의 선거 참여를 꾸준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거주불명 등록자는 행정상 관리 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 공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공채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1기 신임 실무자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8일부터 2020년도 7급과 9급 공채 합격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제1기 신임 실무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임 실무자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교육 시스템을 이용해 화상교육으로 진행됐는데 3주간 공직자의 자세, 직무 일반, 직무 전문, 인문 교양, 분임 활동 등 40개 과목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임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관, 공직가치, 정치적 중립을 비롯해 예산, 회계, 인사, 감사, 사무관리 등 일반 행정, 정치관계법, 투개표, 정당 정치자금, 조사 단속 홍보 실무, 기획 및 소통 협업 역량 향상을 위한 분임 연구 활동 등의 강의와 연구 과제 토의 및 발표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2월 16일 열린 간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차장이 초임 공무원의 자세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서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기 신임 실무자 과정은 오는 2월 26일까지 계속되며 제2기 교육은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정치자금으로 위약금 지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정치자금으로 위약금 지출이 가능한가입니다.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타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 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이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경우 사적 경비란 가계의 지원 및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향후회, 동창회, 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 경비,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부정한 용도란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 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다거나 법원의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급해야 하는 간접강제금으로 지출하는 일 등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한 차량을 중도 해지해 위약금이 발생했을 때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위약금을 지출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정치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치자금으로 차량을 임차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을 포함하여 차량 임차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는 정치활동에 해당합니다. 위약금은 민법 및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차량 중도 해지 위약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차량이나 물품 등 각종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부정한 용도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한 차량을 중도 해지해 위약금이 발생했을 때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위약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리비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키워드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와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각급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일체감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원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데요. 만약 공무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정부의 직무 활동에 해당하는 행사나 직무 관련 특강을 개최하는 등의 직무상 행위나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과 관련한 국민과의 TV 대답,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의 언론 홍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국회의원과 지역 현안을 협의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법에 위반됩니다. 또 선거 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거나 정상적 업무 외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 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행위는 또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국무위원회직을 겸하는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 출마 예정인 제자들과 선거 홍보용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이 국회의원 입후보 준비를 위한 선거 공약 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지원하에 A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행위 역시 모두 법에 위반됩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직무 수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알림이었습니다. 오는 3월 11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2021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당정책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이나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 불명 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주소로 된 사람을 거주 불명 등록자라고 하는데요. 이 거주 불명 등록자들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주 불명 등록자는 행정상 관리 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 공보를 받을 수 있는데요.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